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안경모 원장입니다. 여러분, 사람이 왜 아프죠? 왜 병이 생길까요? 의사의 관점이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냥 쉽게 왜 아플까를 생각해 보면 그냥 몸이 약해서 아픈 거죠. 의학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인간이 질병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. 제가 30대 초반에 전신조정술이라는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. 물론 인간의 어떤 뼈 골격과 근육의 구조를 조절을 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어떤 기술인데요. 거기서 하는 얘기는 그 병이 생기는 원인은 세 가지랍니다. 첫째, 너무 많이 써서. 둘째, 너무 안 써서. 셋째, 잘못 사용해서. 인간은 25세 정도의 완전 성장을 이룬다고 합니다. 그리고 곱하기 5, 125세가 인간의 세포가 다 소진되는 수명이라고 합니다. 그러나 우리 지금 평균 수명이 몇 세죠? 제가 알기로는 80 한 1, 2세 정도. 그러면 125 빼기 80 하면은 45. 그럼 잃어버린 45년은 누구 잘못인가요? 결국은 그 학문의 관점으로 보면은 잘못 사용해서 결국 너무 안 쓰는 거나 너무 많이 쓰는 거나 이런 것도 잘못 사용하는 어떤 원인 중에 하나겠죠. 고래로 한방에서는 병이 생기는 원인을 내인, 외인, 불내외인이라고 합니다. 그냥 있는 그대로죠. 내인, 외인. 우리가 정신적인 부분, 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불내외인이라고 그러죠. 근데 이게 너무 좀 와닿지가 않고 현대사회에서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환자들한테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라고 저희 선생님이랑 이렇게 많은 얘기 끝에 병이 생기는 원인은 첫째,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. 이 사람이 타고났다. 뭐 어떤 의학의 논문을 봤더니 한 20%에서 25%가 유전적 요인이고 나머지 후천적인 관리나 섭생으로 얼마든지 부모님으로 봤던 유전자의 어떤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더라고요. 그런 원인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. 환경적인 요인은 옛날에는 우리가 요즘 같이 뭐 날씨가 더우면 냉방, 추우면 뭐 우리가 온열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만큼 우리 인체가 그 추위와 더위로부터 옛날처럼 이렇게 그 병을 앓을 수 있는 그런 걸로부터 좀 보호가 되는 거죠. 옛날에는 더위 먹고 죽은 사람도 있대요. 그래서 옛날에 하도 더워가지고 이제 뭐 죽을까봐 이런 어떤 풍속도 있었대요. 내더위 사가라, 뭐 내더위 사가라 이런 이야기도 옛날에. 지금 나이가 한 60대 되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어릴 때 들어서 익숙하리라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옛날에는 우리가 농경 수렵 시대에는 막 육체 노동을 많이 했어요. 논밭을 갈고 말을 타고 사냥을 하고 결국 인체라는 것은 식물이 아니거든요. 동물이에요. 움직일 동자, 물건, 문자. 물건이라는 움직이는 물건인 거예요. 가만히 있게 되면 우리 인체는 병이 생기게 돼 있고 항상 움직여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? 사회가 지식 기반 사회다 보니까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컴퓨터를 보면서 연구를 하고 항상 실내에서 이렇게 하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인간이 생길 수 있는 병들은 또 옛날하고는 좀 달리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무한 경쟁이지 않습니까? 옛날에는 해 뜨면 들이나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해지면 들어와서 자고 이런 어떤 우주의 어떤 천지의 변화에 순응해서 사는 그런 어떤 삶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. 무한 경쟁 시대다 보니까 뭐 밤새도록 이렇게 불을 밝히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대인 사회적 환경인 것 같아요.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병들은 또 옛날하고는 또 달리 이렇게 좀 펼쳐지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신적인 또 요인이 있죠. 무한한 스트레스, 뭐 짜증, 피로.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우울증이라든지
그 공황장애라든지 화병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심리 감정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질환들이 많은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어떤 사회적 환경 속에서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어요.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는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시대인 것 같고, 또 음식에 관한 요인들이 많습니다. 옛날에는 주로 우리가 자연에서 얻은 가공식품이 아닌,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. 뭐 주로 간식거리가 없어서 뭐 쌀을 볶아서 먹는다든지, 뭐 밀을 삶아서 먹는다든지, 옥수수, 감자, 고구마 이런 것들이 간식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. 뭐 과자에서부터 뭐 각종 뭐 마트에 가면 많지 않습니까? 이런 가공식품들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, 이런 음식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또 요인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야식, 그다음 과식, 뭐 TV도 보면 너무나 많은 먹방을 보면서 우리가 또 야식을 주문해서 뭐 치맥을 또 먹기도 하고 족발을 먹기도 하고 이런 문화들, 결국 그게 우리 인체의 어떤 소화기에 음식물이 정체가 되어서 우리 소화기는 하나의 발효통이거든요. 온도 습도가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발효통인데 그런 어떤 발효할 수 있는 그런 또 업무가 과하게 또 부담이 되면 다 발효도 못하고 썩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어떤 부패 독소로 인해서 우리 인체는 많은 질병들을 유발하고 있죠.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요인은 그 외상에 관한 요인들이 있습니다.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렸다든지 뭐 발가락을 잘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그 외상의 요인이 우리 인체에 또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우리 인체가 이런 병의 원인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다. 한번 정리하자면 유전적인 요인,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 자연환경 요인과 사회환경 요인, 그 다음에 또 뭐죠? 정신적인 요인, 심리적인 요인, 어떤 불안, 공포와 관한 심리적인 요인, 운동 요인, 음식 요인, 외상 요인, 이렇게 해서 7, 8가지 종류로 이렇게 병의 원인이 있는데, 이 병의 원인이지만 이 병에 노출이 되었을 때 이 병에 어떤 병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, 나타나더라도 경미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,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, 이게 뭘까요? 즉 뭐냐면,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역에 관해서입니다. 면역이 뭘까요? 어떤 A형 독감이 유행한다 그럴 때 우리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뭐라 그럽니까? 보건소에 가서 어린이, 노약자, 만성질환자를 위주로 빨리 예방접종을 하라. 이 백신은 말 그대로 이 약한 바이러스를 내가 주사를 맞으니 그 바이러스에 대한, 그 바이러스 항원에 대한 우리 인체가 항체가 생겨서 원래의 바이러스가 내 몸에 감촉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항체가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로부터 이렇게 걸리지 않는다라는 게 면역의 메커니즘인데, 그러면 B형 바이러스가 오면 어떡할까라고 제가 또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어요. 자기들은 그게 면역치료라고 하는데, 이제 그런 것들은 뭐냐면 A형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A형에 대한 항체가 생기면 이 면역 메커니즘이 우리 인체가 B형에서도 어느 정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항체를 생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양방 선생님들은 그거를 면역요법이라고 하는데, 뭐 이랬든 다 좋습니다.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면역이라는 것은 어떤 인자,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개념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자연환경 요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병의 원인이 우리 인체에 적용이 됐을 때 우리 인체가 그 병에 대해서 대응하고 조절하고 처리를 잘 해서 어떤 내 세포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잘 처리하는 그 능력을 면역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바이러스가 항원, 항체가 생겨서 우리 몸에서 치료를 한다라는 그런 관점은 제가 이야기하는 넓은 면역이라는 그 의미의
하나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면역이란 게 뭘까라고 이제 면역이 뭐예요? 물었을 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답을 줬을 때 제가 너는 면역에 대해서 좀 더 빠짐없이 다 설명을 한 것 같다라는 만족감을 되게 많이 느껴요. 그러면 이 면역을 우리는 어떻게 높일 수 있고 강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어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